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섹터별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 성장률입니다. IMF에서 지난주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춘 그런 기록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만 따지면 4회 연속이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내수 둔화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세워야 될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출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위축에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SVB 사태로 은행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이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신용 경색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하향 조정에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 하향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의 정도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그 경기의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됐지만 이 부분이 분기별로 우리가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1분기나 2분기 정도가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 지금 파고를 일으키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경기 침체 정도가 연준에서 예상했던 수준만큼 많이 달 것이냐 아니면 세계경제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조금 더 경기 침체 정도가 심할 것이냐 여부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이 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되는 경제 상황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 1분기, 2분기의 저점론이 지금은 가장 유력하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정도와 1분기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여부를 보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IMF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작년부터 계속 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각오하고 있고 감안하고 있는 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 저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업종도 얘기를 해주셨고 은행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은행주 실적 한번 리뷰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은행주 대거 실적 발표를 했고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상당히 SVB 사태 이후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쵸, 맞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순이익이 126억 달러로 5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금 이제 EPS를 보시면 JP모건도 4.1불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시티그룹도 1.6불 중반대였는데 1.86불, 웰스파고도 1.13불 예상을 했는데 1.23불. 그러니까 대부분 EPS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이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SVB 사태로 오히려 대형주의 예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반대급부의 이익을 누렸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파른 금리 인상 시기에 예대금리가 크게 벌어지면서 마진 증가가 훨씬 더 컸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은행주의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예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압박을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은 그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는데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커버되면서 실제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우리가 삼성전자 미국의 은행주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1분기 저점론 혹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답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 또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증시가 좀 주춤거렸던 4월에 초반에 그런 뉴욕 증시의 흐름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 둔화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숫자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감이 됐다는 건 금융주에 이렇게 실적 방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분기 어닝 시즌 좀 기대하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중에서 또 바이오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ACR이라고 하죠. 암학회 개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크 포인트 한 번만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 암학회는 다른 때 시기보다도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헬스케어 섹터 자체가 지금 증시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암학회에서는 그동안 항암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시류의 그 변화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달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면역 치료제와 백신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치료제 개념과 함께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보조요법, 보조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그 팬데믹 이후에 이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신약 출시가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보통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약 출시를 미루는 경향이 강한데 그게 이제 몰리면서 신약 출시에 가능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최근에는 모멘텀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신약 출시가 임박해 있는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담도암과 간암에 대한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신약 모멘텀으로 형성이 되면 아마 대형 제약사 위주로 주가 등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제약사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그리고 최근에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그 신약 물질 후보를 개발하고 있는 에이비온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에이비온은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주가 등락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우리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 바이오사 위주로 주가 등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그 제약사 실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고전을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실적 바닥론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신약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과거에도 팬데믹 이후에 대형 제약사 위주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공통된 현상인데 지금 3월 이후에 주가 등락률을 보면 탑10 안에 미국이나 중국이 거의 절반 정도가 헬스케어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최근에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등 대형 제약사 주가 흐름이 좋은 것과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그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고 주도 섹터에 진입해 있는 가운데 열리는 AACR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ACR이 특별하게 이번 타이밍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도 확실히 좀 살아날 수 있고 거래 대금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임상을 좀 미뤘고 우리는 이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제약사들이 다시 한번 임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금리가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좀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가 팬데믹 이후에 좋았다. 이거는 뭐 중소형 바이오도 있겠지만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리고 에이비온까지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둔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올해 들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를 기대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에서도 뭐 스타벅스, 나이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를 한번 선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 증시는 올 한 해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에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5% 넘는 성장률을 그 유일하게 이제 중국이 예상을 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가 독일과 중국을 중심으로 상승 반전하는 턴어라운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3월까지 글로벌 자금을 보면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유출된 자금이 중국 증시로 150달러 이상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금도 중국 증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섹터별로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관련 부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중국 관련 부분에서 가장 증시 탄력이 좋았던, 종목 탄력이 좋았던 부분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계나 철강 등이 사실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면세라든지 뭐 여행, 항공, 혹은 백화점 이런 쪽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1분기의 주가 탄력은 오히려 건설 기계나 철강 등이 더 좋았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이 그 전인대 이후에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붐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4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경기 소비주들이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는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행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게임 산업과 엔터 산업에 대한 규제를 민간 자율 규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게임이나 엔터 같은 규제 완화와 관련되는 섹터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해보면 1차적으로 경기 확장, 건설기계, 철강 쪽에서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 그리고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게임 엔터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CSI 300 섹터별 성과를 보면 대부분 그 주가 탄력이 좋았던 이유가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이고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쪽은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모멘텀이 이동하는 대로 아마 주가의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하시고 경기 소비재 혹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신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초에 사실 철강, 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경기 회복 관련해서 소비재 그리고 또 규제 완화 관련해서 엔터, 게임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다시 모멘텀이 돌아가는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IMF부터 시작해서 좀 큰 담론으로 얘기를 전개를 했고 1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도 금융주의 실적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 그냥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뉴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종목별 모멘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실적이 양호했던,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될 때 실적이 양호했던 종목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실적이 바닥인 쪽의 모멘텀이 주가 탄력이 훨씬 크게 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실적이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저점론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좀 크게 나오고 증시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 증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탄력이 크게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는 모멘텀을 보면 하락할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을 주가에 대한 영향력으로 규정을 좀 좁혀서 본다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설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1분기 저점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실적 바닥인 종목들을 위주로 주도적으로 섹터를 편성을 하신다면 적어도 1분기 이후에 지금 2분기에서는 주가에 대한 특히 종목별 랠리에 대한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에 편승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 침체 얘기도 있고요.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위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섰고요. 경기 침체 얘기도 정말 오래전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타겟팅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처럼 이제 1분기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환 IS 대표와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